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제 사장입니다. 스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네. 보시면 아시죠? 나이키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나이키는 과연 몰락하는가? 업계에 뜨거운 소식이잖아요. 네. 며칠 전에 미국 증시에서 나이키의 주가가 20% 정도가 하락했죠. 정점이었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최근에 기사에 굉장히 많이 뜨고 다른 또 신생 브랜드의 그런 업라이징, 약간 그런 상승과 연결을 지으면서 스토리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의 패닉과 공포를 그렇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패션 업계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전부터 그 나이키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유저로서, 소비자로서 저희의 그런 관점을 좀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약간의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좀 해볼까 봐요. 네, 나이키가 최근에 한 근 10년 내에 더 눈부신 성장을 하기는 했어요. 네. 네,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마켓쉐어도 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사실은 아디다스랑 막 나이키랑 이제 막 경쟁 구도였는데 격차를 확 벌렸죠. 심지어 뭐 전체 그 마켓쉐어, 스포츠 마켓쉐어의 40%에 육박하는 마켓쉐어를 자랑했던 그런 브랜드였죠. 이 마켓쉐어라는 게 이제 나이키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퍼포먼스 시장, 프로 선수들 시장이 있고,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시장, 패션 용도로 파는 시장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퍼포먼스 시장이잖아. 그죠? 뭐 다 나이키의 러닝을 신는 선수들이 상위 뭐 금메달부터 쫙 차지를 하고, 유명한 그냥 그런 프로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다 나이키의 제품을 신고 입고 쓰고 했던 그런 것들이 또 원동력이 됐고, 그리고 나이키가 가지고 있던 오랜 그 헤리티지를 살린 이런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한동안 이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인기였죠.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도 인기이긴 합니다만, 아주 최근에 그 실제 소비자들, 저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이게 시들해졌어, 그지? 뭔가 안 신어. 네, 그리고 나이키가 원래 딱 이게 출시가 되면 그냥 그날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모델이 다 남아있어. 지금 풀사이즈가 남아있고 심지어 세일도 해요. 네. 도대체 이게 하루아침에 왜 이러는가? 자, 비즈니스 측면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 나이키가 그 눈부신 성장하던 시기에가 마크 파커라는 분이 CEO를 하셨던 시기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79년부터 나이키의 신발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가지고 2006년에 CEO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재직하던 이 시기에 나이키가 그 이익률이 뭐 거의 60% 가깝게 늘어나고 마켓 시어를 그냥 거의 2배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회장직을 하고 있으시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뀐 CEO분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휩싸인 이분, 존 도나호라는 분이 계세요. 2020년에 이제 나이키 CEO로 취임을 했고, 이분이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다르지. 사실은 그 전에 나이키 CEO들은 정말 나이키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C레벨을 하셨다면, 이분은 IT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베이, 뭐 페이팔 이런 거 하다 온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사회로는 하다가 CEO가 된 건 이제 2020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재직하면서 나이키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D2C 모델로의 선언이에요. D2C 모델. D2C가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 나이키가 사실은 이제 도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도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풋라커라든지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지 도매를 많이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부터 나이키가 야, 걷어들여. 도매하지 마. 그냥 우린 직접 할 거야. 중간 이 단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앱을 런칭을 하죠. 나이키 앱 런칭하고, 또 최근에 이제 스니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 있죠. 빨간색 로고가 착 뜨는 거. 나이키 스니커즈 앱. 이런 거를 발매하면서 나이키가 모델을 완전히 바꿉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제 업계에서는 말이 많았죠. 좀 독단적이지 않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잠깐은 굉장히 이게 진짜 좋은 듯 했어요. 이게 또 이제 팬데믹 시기랑 맞물립니다. 그러면서 나이키의 이 공홈 매출이랑 스니커즈 앱 매출이 엄청 늘어나요. 실제로 나이커즈 스니커즈 앱이 나이키의 온라인 세일즈 그 매출의 규모의 거의 20%를 차지한답니다.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팬데믹 끝나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 스토어에 막 가기 시작하는 거야.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뭐 결과론적인 그런 평가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나이키 D2C 모델이 팬데믹 기간 중에
실제로 효과를 막 보다가 지금 이제 한 2024년 정도 되니까 이거 아니네?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또 평가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의 바라고 하죠, 소위. 나이키 바들을 노리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큰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도매상에서 팔리는 이제 저티어 제품이라고 그러죠. 로우 티어 제품들의 판매가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닌가. 이제 양날의 검이 돼서 돌아온 거, 부메랑 효과가 돼서 거꾸로 좀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또 이 도매 쪽에 약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 다시 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희 이제 푸티지 브라더스의 약간 업계 혹은 이제 사용자, 소비자로서의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아마 진짜 이거 운동화 좋아하시고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약간 이미 느끼고 계셨던 거 아닌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나이키의 그런 팬이 됐던 거는 그들의 항상 혁신적인 모습, 그들의 약간 새로운 기술, 새로운 뭐 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응원하고 그거를 이제 소비하면서 계속 살아왔던 건데, 팬이 됐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게 안 나와요. 안 나온 좀 된 것 같아요.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레트로, 이런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만들면서 좀 스펙 다운이라 그러죠. 겉은 똑같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펄을 낮추는. 예, 너무 실망스러운. 하지만 옛날의 노스텔지어 때문에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네, 오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향수 때문에 사는 것도 이유긴 해요. 엄청나죠, 사실은. 네, 저 사실은 중학생 때 한 푼 두 푼 모아서 샀던 것들, 그리고 못 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저씨가 되니까 막 사는 거지. 와, 이게 또 나왔네. 너무 좋으니까 사는 건데, 이런 일부의 스니커에도 오지 소비자가 존재하는가 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대중시장 소비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키의 이 오지 포뮬러라고 그러잖아요. 오지를 그냥 복각을 하고 컬러웨이를 새 컬러웨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식 같은 판매 포뮬러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것 같아요. 그 어린 세대분들은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가 아닌 걸로 아는 분들도 있대요. 패션 디자이너로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조던이 그냥 브랜드인 거지. 셀럽들이 이제 그거를 신고 다니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이 사실은 더 많이 커졌던 거죠. 커졌지. 엄청 커졌지. 그러니까 이게 범고래가 그냥 국민 신발이었잖아요. 그냥 클론 룩이었잖아.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인 외국에서도.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참 불어닥쳤는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나이키가 뭘 했어야 되느냐는 거지. 저희 같은 그래도 충성도를 가지고 계속 사시는 오지 소비자들 이외에 패션이기 때문에, 하이 때문에 산 나이키를 라이프스타일로 패션으로 산 소비자들, 패션 유저들은 어느 순간부터 좀 빠른 사람들은 나이키를 신지 않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빈자리를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브랜드가 있죠. 아식스. 아식스가 키코 코스티다노프와의 콜라보가 나오고 나서도 몇 년째 지속되는데, 이게 죽을 듯 하면서 그 힙함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어요. 여전히 아식스의 키코, 심지어 이거를 키코 맛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컬러웨이를 또 만들어서 약간 테이크다운해서 나오는데, 아식스의 테이크다운은 나이키 테이크다운하고 조금 다른 게, 그래도 이게 테이크다운이 좀 괜찮게 만들어. 퀄리티가 좋아요. 잘 만들어. 그리고 좀 신고 다녀도 그렇게 제 키코 맛이 넣네 이런 느낌으로 쪽팔리지 않은 정도로 만들어서 주는 게 또 아식스의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나이키를 손절한 사람들은, 이 윗단 소비자들, 약간 패션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이미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대중들을 또 그러면 나이키 계속 신느냐? 대중들은 또 이게 너무 많이 신으니까 이들도 이제 지쳤어. 젊은 20대 분들, 10대, 20대 분들이 그런 조금 테이크다운 된 그런 러닝화들을 신는데, 예전에는 그게 나이키 뉴발란스였다고 하면 이제는 거의 다 아식스긴 해요, 사실. 네, 아식스가 대단한 브랜드다. 이게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진짜 퍼포먼스 슈즈.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많은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에서도. 여러분들 뭐 최근에 지금 제일 핫한 브랜드 뭐죠? 신고 나갔을 때 좀 그래도 나 좀 요즘에 좀 유행 좀 따라가, 하입 좀 알아 하는 거가 뭐냐? 온러닝. 그 다음에 호카와나오네.
호카가 유행한 지도 꽤 됐죠. 네, 사실 터졌어요. 요즘에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분들이 거의 호카 아니면 온이에요. 온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온은 약간 호카보다는 좀 나중에 인기가 좋아졌죠. 온은 진짜로 제가 피부로 느낀 거는 해외 출장을 가보면 그 길거리에 그냥 신고 다니는 그 여행 관광 다닐 때 신는 운동화로는 아마 눈으로 보는 마켓쉐어는 온이 더 앞질렀던 것 같아요. 피부적으로 맞아요. 네, 피부적으로 정말 많이 신고 다니더라고요.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온 창업자가 그 기술을 들고 나이키를 찾아갔대. 그거 저도 스토리 봤습니다. 나이키가 깠어. 네, 나이키가 깠어요. 네,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된 거 아닌가. 네. 퍼포먼스랑 요즘에는 라이프스타일이 합쳐졌어요. 진짜 러닝화나 그런 기능성 신발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신는 게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뭐 곱코어도 유행하고 살로몬도 사실은 라이프스타일화처럼 나왔지만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렇죠. 엑스트6라는 게 사실은 트레일 러닝화잖아요. 그렇죠. 딱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호카가 오니 그럼 정말 진정으로 막 엘리트 프로 선수들한테 신겨지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양강 구도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내세우면서 퍼포먼스 신발 슈즈 시장에 진출해서 과연 내가 마켓쉐어를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뭐 저라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어렵죠. 네, 진짜 그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고 네, 다윗과 골리앗이지. 네, 그냥 공룡 틈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뭔가 이런 시간의 변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변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 스물스물 그런 것들이 스며들면서 지금 이 결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호카나 온의 그런 기능이 진짜 좋으냐라고 하면은 약간 퀘스처닝이 들긴 합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프 스타일과 퍼포먼스의 어느 중간적인 느낌으로 되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신게 되면서 이제 회사가 크고 매출액이 커지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R&D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최근에는 엘리트 선수들과의 계약, 실제 진짜 러너, 테니스 선수들 이런 사람 프로들과 계약을 하면서 진짜 경기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신발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온이랑 호카가 되게 잘한 거는 퍼포먼스랑 라이프스타일 시장을 양분을 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퍼포먼스화들이 라이프스타일로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전략으로 갔던 게 되게 유효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이키가 잠깐 놓치고 있었던 거기를 되게 효과적으로 잘 파고들어서 그걸 유효한 마켓쉐어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물론 당연히 뭐 사이즈를 보면은 뭐 상대가 안 되는 사이즈긴 하지만 그쵸. 예, 근데 나이키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내줄 수가 있었다는 거는 약간 나이키가 살짝 절은 부분이 있는 거죠. 살짝 절었어. 자기 퍼포먼스로 보면 나이키는 항상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게 실제 양산화된 제품으로 나왔을 때 퀄리티에 대한 불만은 둘째치고라도 뭐 그런 카본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막 그런 신기술이 자꾸 나오고 막 플라이니트 막 이런 어퍼 기술도 막 만들어내고 정말 앞서 나가는 퓨처리스틱한 기분이 드는 거 맞지만 실제 신고 뛰었을 때 과연 얘가 브룩스나 아식스보다 더 좋을까? 내가 정말 5km 러닝을 하고 들어왔을 때 내가 내 발이 덜 필요한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키가 주는 아쉬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왜 나이키는 이렇게 이노베이티브한 회사가 정작 이 퀄리티, 제품 퀄리티 레벨에서는 이렇게 좀 아쉬울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거지. 많은 소비자분들도 느낀 것 같아요. 호카가 더 좋네? 온 신어보니까 괜찮네? 나이키가 다가 아니네? 이런 거를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이키가 또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기술로 도망가느냐? 안 도망간 지가 꽤 됐어.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베이퍼플라이 시리즈 있죠. 카본 플레이트를 넣어서 마라톤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한 그 2시간의 벽을 깨고 네, 그 기술. 그게 나온 지가 벌써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팬데믹 전이야. 그때 나온 이후로 뭔가 혁신적이다. 이거다 싶은 게 안 나왔어. 스포츠 슈즈들은 쿠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정말 키의 기술인데 그쵸. 쿠션을 그 예전에 에어백이라는 거를 이 중창 안에 넣으면서 사실은 완전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제품? 완전 발명품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인류들한테 알려지고 그 에어백으로 사실은 거의 20세기를 그냥 먹고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도
계속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그런 열정과 고민을 하니까 이렇게 에어도 여러 타입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에어맥스 튠드라던가 줌 에어. 줌 에어라던가. 근데 줌 에어라는 게 90년대에 나왔는데 피드백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쿠셔닝은 줌 에어예요. 그럼 그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됐어. 30년 동안 같은 기술을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러닝화에 줌 X다 해가지고 줌 에어의 느낌을 그냥 그 폼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체를 했는데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줌엑스가 그쵸. 러닝화 리뷰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키가 어떤 그 쿠셔닝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뭔가 정체되고 약간 게임 체인저 같은 기술들. 뭐 예전에 사실 샥스라는 시스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걔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못 잡고 없어졌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의 아이덴티티는 시도지, 시도. 그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딱 시도하는 게 나이키의 그런 어떤 브랜드에 이제 얹혀지면서 팬들을 계속 만들어냈던 게 이 그 나이키라는 비즈니스가 여태까지 커왔던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되고 사람들이 패닉과 공포에 빠지는 이유는 지금 기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나이키가 뭘 먹고 살 거냐에 대한 부정적인 예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뭐 아디다스도 그랬고 사실은 아디다스가 옛날에는 나이키에 있기 전에는 거의 전 세계를 다 휩쓸었던 스포츠 브랜드였는데 거기도 또한 나이키보다 덜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시장에서 밀리면서 이게 자리가 바뀐 거고. 그렇지. 리복도 사실은 90년대까지는 엄청 어떤 되게 중요한 스포츠 브랜드였다가 여기도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내려갔고. 되게 큰 회사들이 정말 한 10년? 20년이라는 시간 안에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케이스가 너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키도 이대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저희 생각이긴 해요. 이게 나이키가 사실은 콜라보의 덕을 많이 봤지. 스니커 씬에서 이렇게 막 하이프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리셀을 몇 배를 주고도 사게 만든 그런 방식이 바로 그런 뭐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뭐 디자이너들 또는 타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걸 되게 가장 활발하게 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버즈라블로와의 이제 협업은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디올의 마이클 조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스투시 협업도 있고 최근에도 약간 뭐 유효타가 날린 게 하나 있죠. 보디 나이키. 보디하고 한 나이키는 또 이게 또 이 색깔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미 그냥 피로도가 좀 쌓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도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포뮬러였기 때문에 그렇지. 시장을 리드해 갔지만 이제 그 후발 주자들이 또 그걸 다 따라하고 또 새로운 개념의 막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브랜드들도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그냥 피로도가 너무 쌓였다. 왜냐면 같은 포뮬러를 원래 옛날에 나이키 같았으면 이걸 하고 아예 다른 걸 하나 던지고 이게 없어뜨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울거먹었다. 그 제 관점은 그래요. 저는 스포츠 브랜드는 사실 퍼포먼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카나 오니 그거를 놓고 있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디자인은 라이프 스타일처럼 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들은 그대로 그냥 다 실제로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발들을 계속 낸 거잖아요. 또 라이프 스타일을 따로 낸 건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는 조금 더 퍼포먼스 라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DNA를 활용을 해서 또 혁신적으로 치고 나가면 또 한 번 격차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콜라보레이션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이 없는 스니커 문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호카도 사실은 패션 시장의 그 어떤 존재감을 알린 거는 편집샵에 잘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초기에도 이 호카도 콜라보레이션들이 몇 가지가 좀 터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라이프스타일하고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온도 뭐 로에베랑 심지어 로에베랑 콜라보를 했어. 이게 되게 또 신박한 콜라보잖아요. 뭐 심지어 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고프코 느낌의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작은 브랜드인데 이 정도의 신규 브랜드랑 하이브 있게 콜라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네 이 행보가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콜라보가 사실은 좋은 포뮬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된다. 막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울고 먹을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콜라보레이션도 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신바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본류에 좀 더 돌아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 복각은 좀 변태같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매니아처럼 그 빈티지 아카이브를 놓고 그 이 올드 오지 팬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이게 이제 확산 효과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퍼포먼스는 빨리 치고 나가셔야 되고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백투 베이직 좀 더 정성 들여 잘 만들고 SKU를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많은 컬러웨이를 막 쏟아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너무 피로도가 많았어요. 네. 팬으로서. 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이 나이키를 계속 소비해온 소비자로서 그 오지 소비자들의 찐함으로 비즈니스를 키울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찐함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는 게 잘 풀어줘야죠. 네, 잘 풀어줘야죠. 물론 이제 더 비즈니스적이고 전문적인 그 시장적인 분석을 가진 뭐 방송들은 뭐 해외 방송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 저희는 비즈니스 관점 뭐 조금 그리고 이런 사용자 그 패션의 관점으로 좀 이 나이키의 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사랑합니다. 네, 안녕.